지금 러시아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1시인데 시청률 43.7%가 말이 돼요? 월드컵도 아닌데. 우리 할아버지가 TV 보시다가 갑자기 엉엉 우셨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새벽 시간 실수로 송출된 단 8분의 한국 영상이 러시아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상이었기에 새벽 시청률을 100배나 폭발시켰을까요? 왜 러시아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오열했을까요? 지금부터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여성이 일으킨 전대미문의 방송사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방송국에서 편성 담당으로 일하는 예카테리나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 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 9일 밤 11시 45분, 메인 서버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자정부터 방송 예정이던 시베리아 호랑이 다큐멘터리 파일이 손상된 겁니다. 100원마저 먹통이었죠. 15분 후면 방송인데 대체 프로그램을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용 콘텐츠 폴더를 급하게 뒤졌습니다. 파일명에 자연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8분짜리 영상을 발견하고는 확인도 제대로 못한 채 송출 시스템에 올렸습니다. 러시아 최대 연휴인 승전 기념일 황금 연휴라 어차피 시청자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죠. 도시 사람들은 다 다차로 떠났고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자정,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안심하고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3분쯤 지나 모니터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연 다큐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중간에 끊으면 더 이상하니까 그냥 두기로 했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허리 아픈 일인데도 서로 농담하며 웃고,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모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주머니들은 노래를 부르며 일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논둑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데 김치며 막걸리며 부침개를 서로 권하고 등을 토닥이며 수고했어요. 힘내세요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어는 아니었지만 화면 아래 자막이 나왔고 무엇보다 그 따뜻한 분위기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넋을 놓고 봤습니다. 태어나서 시골이라곤 가본 적 없는 도시 아이였는데 왜 그 풍경이 그렇게 그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옛날 러시아의 모습 같았거든요. 예전엔 이웃이 가족이었단다. 누가 아프면 다 같이 도왔고 수학철엔 온 마을이 함께 일했지. 8분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새벽에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통이었는데 금세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그 영상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보시더니 펑펑 우세요. 저거 소련 시절 코로즈 같아요. 다시 보여주세요. 어느 나라예요.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죠? 전화를 받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그것도 연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TV를 보고 있었다니. 더 놀라운 건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전화하셨는데 대부분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년 전 우리 마을도 저랬어요. 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서로 돕고 살았죠. 그때가 그립네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요즘 사람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저 영상 보니까 옛날 생각나서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실수로 내보낸 8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니. 그것도 언어도 다른 외국 영상이 말이죠.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방송국 부국장이었습니다. 예카테리나, 지금 무슨 일이야? 시청률 측정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건가? 새벽 시간에 31%가 나올 리가 없잖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1%라니. 평소 새벽 시청률이 0.3%도 안 나오는 걸 생각하면 100배가 넘는 수치였죠. 부국장님 전화를 받고 저는 급하게 시청률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0시 정각부터 0시 8분까지 시청률이 급격히 상승해서 31.2%를 찍고 있었습니다. 평소 새벽 시청률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죠. 부국장님,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실제 수치가 맞아요. 지금도 재방송 요청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국장님은 당장 방송국으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영상을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틀었습니다. 이번엔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했죠. 화면에는 경남 하동 화계마을이라는 자막이 잠깐 나왔습니다. 한국 영상이었던 겁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논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나왔더군요. 인상적인 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앞줄에서 힘든 일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뒤에서 모를 나르거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바구니를 들고 어른들을 도왔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논에 빠져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는데 다들 일손을 멈추고 달려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청년도 쑥스럽게 웃으며 다시 일어섰고 한 아주머니가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농사일을 하는 영상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러시아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았는데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한데 모아놓고 나눠 먹었습니다. 김치, 나물, 전, 막걸리. 화면으로도 그 정겨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도시락을 까먹는 젊은이를 보더니 당신 반찬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젊은이가 손사래를 쳐도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라는 표정으로 계속 음식을 올려주셨죠. 자막이 있어서 대화 내용을 알 수 있었고 그 마음만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방송국 시청자 센터였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큰일 났어요. 서버가 다운될 것 같아요. 방송국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싶다고. 저는 급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벽 1시 30분에 같은 영상을 재방송하기로 한 거죠. 원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재방송을 알리자마자 전화벨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다들 TV 앞으로 달려갔겠죠. 저도 모니터를 보며 시청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1시 30분이 되자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5%, 40%, 결국 43.7%에서 멈췄습니다. 새벽 시간대 최고 시청률 신기록이었습니다. 아니, 러시아 방송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국으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방송국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이었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더군요. 경비원이 당황해서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지금 1층 로비에 사람들이 수십 명 모였어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그 영상 만든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할 수 없이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잊고 있던 걸 다시 생각나게 해줘서.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잖아요. 그저 실수로 잘못된 영상을 내보냈을 뿐인데. 하지만 그 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시베리아 코로즈에서 일하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고 했고, 어떤 할머니는 우크라이나 고향 마을의 추수 때가 생각난다고 하셨죠. 그때 부국장님이 도착했습니다. 로비의 광경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그리고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카테리나, 이건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야.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알고 보니 그 영상은 몇 년 전 한국 교민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방송국에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비상용 폴더에 보관되어 있다가 운명처럼 제가 찾게 된 거죠. 부국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시청자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지역 신문사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일보입니다. 어젯밤 기적의 시청률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프리모르스키 뉴스입니다. 그 한국 영상의 정체가 뭔가요? 극동 TV입니다. 시청자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분석 좀 해주세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실수였다고 하기엔 이미 일이 너무 커져 있었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국장님이 출근하시자마자 저를 호출한 겁니다. 국장실에 들어가자 차가운 목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예카테리나,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검증도 안 된 외국 영상을 무단으로 송출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서버 오류로 급하게 대체 프로그램을 찾다가. 그게 변명이 됩니까? 방송은 공적 책임이 있어요. 만약 저 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죠? 국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시청률 속보입니다. 어젯밤 재방송 시청률이 전국 집계로 나왔는데 43.7%입니다. 국장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 시청률은 월드컵 결승전이나 대통령 신년사 때나 나오는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모스크바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앙방송국에서도 그 영상을 확보하고 싶다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지역 방송국의 실수가 아니라 전국적 관심사가 된 거죠. 국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영상의 출처부터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저작권 문제도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놀라운 곳에서였죠. 주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입니다. 어젯밤 방송된 한국 영상과 관련해서 협조하고 싶은데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총영사관 직원의 다음 말에 안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그 영상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가능하다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날 오후 저는 한국총영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문화 담당 영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그 영상은 한국 방송사가 제작한 농촌 다큐멘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 마을 품앗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저작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 방송사에 연락했더니 오히려 기뻐하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무단 송출인데도요? 한국의 품앗이 문화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줬다는 게 놀랍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전체 프로그램을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품앗이.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영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품앗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동 교환 방식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농번기에 서로의 일을 도와주는 거죠.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교환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도우면 내일 당신이 나를 돕는 식으로요. 듣고 보니 정말 러시아의 예코로즈나 수보트니크와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방식이었죠. 영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한국도 요즘은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큐를 만들어 전통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러시아에서 이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총영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수로 시작됐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토록 목말라 하던 무언가를 한국의 작은 마을이 보여준 거죠. 방송국에 돌아오니 상황은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심각하다기보다는 놀라웠다고 해야 할까요? 시청자 게시판이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됐고 방송국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중앙방송국에서 정식으로 그 영상을 전국 방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제가 직접 모스크바에 가서 이 현상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수리스크 고려인 문화센터였습니다. 여보세요, 예카테리나 씨죠? 우리는 고려인 3세대입니다. 어젯밤 방송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그 품앗이라는 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던 바로 그거예요. 고려인, 스탈린 시절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한인들의 후손이죠. 그들이 러시아 극동으로 다시 돌아와 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 때도 중앙아시아 황무지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품앗이로 살아남았습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눈물이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코끝이 찡해졌죠. 그들에게 그 영상은 단순한 농촌 풍경이 아니라 조상들의 삶의 방식, 생존의 지혜였던 겁니다. 고려인 문화센터 회장님은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우수리스크에도 아직 품앗이 전통을 기억하는 고려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와주신다면 러시아 속 한국 문화를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즉시 그 제안을 국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국장님도 이제는 이 현상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는 걸 아셨는지 특별 기획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들 음식을 들고 나와 나눠 먹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 방송 봤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각자 조금씩 가져와서 나눠 먹으니 정말 좋네요. 8분짜리 영상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작은 온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총영사관에서 받은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을 품앗이 전체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장하는 날이라는 제목의 45분짜리 다큐멘터리였죠. 호기심에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경북 안동의 한 종가가 배경이었어요. 74세의 김영순 할머니가 주인공이었는데 안동 김씨 종가의 종부로 50년째 김장을 담그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영상은 김장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할머니는 마당에 커다란 대야들을 꺼내놓으셨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죠. 올해도 김장철이 왔구나. 우리 손주들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6시가 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아, 올해는 배추가 잘 됐네. 그러게, 날씨가 도와줬어. 자, 언니들 차 한잔하고 시작해요.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이 정겹더군요. 그런데 대화를 들어보니 이게 단순한 김장이 아니었습니다. 막내네는 서울서 못 온다며. 응, 애기가 아파서. 그래서 김치를 더 담가서 보내주려고. 그래, 우리가 더 담그면 되지 뭐. 이웃의 사정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자 온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남자들은 절인 배추를 나르고 젊은 며느리들은 양념을 만들고 할머니들은 배추에 양념을 버무렸죠. 아이들도 마늘 까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김장이야. 할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는 못해. 다 같이 해야 제맛이 나는 거야. 점심때 나온 음식들도 장관이었습니다. 수육, 막걸리, 갓 담근 겉절이. 모두가 둘러앉아 먹는데 그 분위기가 마치 잔치 같았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왜 러시아 사람들이 그토록 감동했는지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축제였던 거죠. 영상을 보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이었어요. 예카테리나, 모스크바 본사에서 결정이 났어. 금요일 저녁 7시 황금 시간대에 한국인의 정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로 했어. 너가 담당 PD야. 저는 놀랐습니다. 황금 시간대라니. 그것도 제가 담당이라니. 하지만 국장님, 저는 아직 너가 시작한 일이야. 끝까지 책임져. 그리고 고려인 취재건도 승인됐어. 우수리스크에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될 줄이야.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에 사는 고려인 3세박 올가입니다. 러시아 뉴스에서 봤어요. 품앗이 영상 때문에 난리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 어떻게? 저희 할머니가 꼭 전화하라고 하셔서요. 할머니가 1937년에 강제 이주 당하셨는데 그때도 김치를 담그셨대요. 화물칸에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추도 없고 고춧가루도 없었는데 무랑 소금이라도 있으면 김치를 담그셨대요. 그게 우리를 살렸다고.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받아 적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구나. 생존이었고 희망이었고 고향이었구나. 우수리스크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고려인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1937년 10월
스탈린의 명령으로 연해주에 살던 17만 명의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는 사실. 6,000km를 화물칸에 실려 간 사람들.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 우수리스크역에 내리자 고려인 문화센터 회장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환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기다리고 계세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정말로 수십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그중 가장 연세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내가 이 마을 최고령자 김마리아요. 93세. 강제 이주 때 6살이었어. 할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사진들.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이게 1938년 카자흐스탄에서 찍은 거야. 봐. 다들 얼마나 말랐어. 그런데도 김치를 담그고 있지? 사진 속 사람들은 뼈만 앙상했지만 땅에 묻은 항아리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배추가 어디 있었겠어. 양배추, 무, 당근, 구할 수 있는 건 다 넣었지. 고춧가루도 없어서 파프리카를 썼고. 그래도 김치는 김치야. 그 맛의 고향을 느꼈으니까. 옆에 계시던 또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김치 항아리를 묻을 때는 온 동네가 나왔어. 러시아 사람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봤는데 나중엔 같이 먹더라고. 맛있다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품앗이와 김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함께 나누고 돕는 정신. 그게 고려인들을 살린 거였죠. 오늘 특별히 김치를 담가볼까 해요. 김마리아 할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러시아 사람한테 우리 김치 담그는 법을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된 재료들을 보니 한국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양배추, 비트, 파프리카, 딜. 하지만 할머니들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자, 이렇게 양배추를 내 등분하고 소금물에 담가. 농도가 중요해. 할머니들이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옆에서는 젊은 고려인들이 메모하며 배우고 있었죠. 우리 세대는 제대로 못 배웠어요. 4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되려고 한국 것을 다 버렸거든요. 이제야 후회해요. 김치를 담그면서 할머니들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강제 이주 첫 해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 먹을 게 없어서 다 죽는가 했는데 김치 덕분에 버텼지. 비타민이 있어서 괴혈병도 안 걸렸고. 맞아. 러시아 이웃들이 우리 김치 먹고 기운 차린다고 했잖아. 그때부터 물물 교환이 시작됐지. 김치랑 빵이랑 바꿔 먹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매개체였다는 걸. 김장이 끝나갈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 할머니, 김치 담근다고 들었어요. 구경해도 돼요? 작년에 할머니가 주신 김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어느새 문화센터는 러시아인과 고려인이 뒤섞인 김장 교실이 됐습니다. 우수리스크에서 돌아온 저는 첫 정규 방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인의 정 첫 회는 당연히 김장 특집으로 정했죠. 처음 실수로 내보낸 품앗이 영상과 안동 할머니의 김장, 그리고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구성했습니다. 방송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수가 아닌 정식 편성인데도 사람들이 봐줄까? 금요일 저녁 7시. 드디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정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을 맡았습니다.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죠. 먼저 안동 할머니의 김장 영상이 나갔습니다. 이번엔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전체 버전으로. 그 다음엔 제가 우수리스크에서 만난 고려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 당시에도 고려인들은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방송 중간중간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폭발적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전쟁 때 김치 같은 절임 채소를 만드셨대요. 고려인들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갑자기 김치가 먹고 싶어졌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방송국 홈페이지가 또 다운됐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묻는 문의가 쇄도한 거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중앙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다들 배추와 물을 사려고. 어제 방송 봤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김치 담가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시장 상인들도 당황했습니다.
40년 장사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 배추가 동났어. 한국 식품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이 품절됐죠.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나 들어와요. 한국 식품점 사장님이 미안해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늘 줄은.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려인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김장 교실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김마리아 할머니가 방송국에 전화하셨습니다. 러시아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어요. 첫 방송 후 일주일, 저는 모스크바로 발령받았습니다. 러시아 원티브이 본사에서 한국인의 정을 전국 방송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거죠. 예카테리나, 축하해. 모스크바 편성국장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기적을 전국에서 일으켜보자고. 모스크바는 블라디보스토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인구 1200만의 거대 도시. 과연 이곳 사람들도 한국의 정에 공감할까? 첫 전국 방송을 준비하며 저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첫 게스트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사회학자 이반 페트로프 박사였습니다. 김장이 흥미로운 이유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각자 집안의 맛을 지키면서도 함께 만들고 나누죠. 또 다른 게스트로 모스크바 한인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저희도 모스크바에서 30년째 김장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한인들끼리만 했는데 이제는 러시아 이웃들도 많이 참여해요. 드디어 전국 방송날이 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금요일 저녁. 방송은 김장 영상으로 시작했지만 이번엔 다른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전통 보존식품 문화와 비교한 거죠. 러시아도 솔련의 오구르치라고 하는 절인 오이, 크바셔나야 카푸스타라고 하는 절인 양배추 같은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김장은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나눔의 문화라는 점이 특별하죠. 방송 중간에 놀라운 연결이 있었습니다. 안동의 김영순 할머니와 실시간 화상 연결을 한 거예요. 러시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제 김장이 그렇게 유명해졌다니 쑥스럽네요. 통역을 통해 시청자 질문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김치의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간단해요.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짜게 먹으니까 소금을 덜 넣고, 손주는 맵게 못 먹으니까 고춧가루를 적게 넣고. 그 따뜻한 답변에 채팅창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할머니 같아요. 우리 바부슈카 생각난다. 사랑이 들어간 음식이구나. 시청률은 실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30%를 넘어 35%까지. 방송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스크바 곳곳에서 김장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SNS에 샵 모스크바 김치 해시태그가 생겼고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김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트 거리 주민 모임에서 이번 주말 김장합니다. 참여하실 분. 우리 아파트도 김장 모임 만들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덕분에 한러 문화교류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싶습니다. 김장편의 성공 후 저는 시리즈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사였어요. 러시아인들에게 제사 문화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안드레이 신부님이었죠. 한국의 제사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가족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정교회의 추도 예배와 본질은 같아요. 방송에서는 제사상 차리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던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 가족이 모여 추억을 나누는 시간. 이 대추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한국 가족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죠. 매년 이맘때면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러시아 시청자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부활절에 묘지에 가지만 이렇게 정성스럽진 않아요.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름다워요. 소련 시절엔 종교가 금지돼서 이런 걸 못했는데 특히 고령 시청자들이 큰 공감을 보였습니다. 방송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가정에서도 비슷한 추모 만찬을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보르시를 끓였어요. 한 시청자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어머니 이야기를 나눴더니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 주제는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광장시장의 활기찬 모습, 인심 좋은 상인들, 덤으로 더 얹어주는 문화. 이 모든 게 러시아인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했죠. 소련 시절 우리 시장도 저랬어요. 지금은 다 계산적이 됐는데 모스크바의 단질롭스키 시장 상인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해보자.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시작했어요. 감자 1kg 사는 손님에게 양파를 덤으로 얹어주기 시작한 거죠. 뭐 이런 걸 다. 손님이 당황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한국 방송 봤잖아요. 정이 있어야 하죠. 정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상인과 손님 사이의 대화가 늘어났고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죠. 방송국에는 각 지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시작했어요. 노보시비르스크 시장 상인회에서 정각기 캠페인 합니다. 넉 달째 접어들면서 한국인의 정 시리즈는 러시아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문화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러시아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동체 문화 회복을 지원하겠다. 예카테리나, 큰 프로젝트가 생겼어. 편성국장이 불렀습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김장 문화를 대규모로 취재하자. 2주간 출장이야. 제작팀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떠났습니다. 첫 목적지는 알마티의 고려인 집성촌. 공항에 내리자 고려인협회에서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러시아 방송 덕분에 우리 젊은이들이 김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고려인 마을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김장 준비로 분주했어요. 매년 11월이면 온 마을이 김장을 해요. 이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러시아 방송팀이 온다고 해서 더 신났죠. 85세 강 타마라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 때 우리 어머니가 김치 씨를 속옷에 숨겨왔어요. 그게 우리 김치의 시작이었죠. 할머니는 낡은 항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60년 된 김치 항아리예요. 카자흐스탄 흙으로 구운 거지만 김치 맛은 똑같아요. 마을 김장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참여했죠. 배추가 귀해서 양배추를 많이 써요. 한 아주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고춧가루도 한국에서 수입하면 비싸니까 현지 고추를 말려서 쓰고요. 재료는 달라도 정성은 같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렇게 배추 잎을 한 장씩 넘기면서 양념을 발라야 해. 대충 하면 안 돼. 젊은 고려인 3세 청년이 말했습니다. 사실 전 김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러시아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놀리기도 했고. 그런데 러시아 방송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구나. 취재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러시아인 이웃들이 찾아온 때였습니다. 우리도 김장 구경해도 돼요? 물론이죠. 같이 해요. 고려인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색해하던 러시아 이웃들도 곧 분위기에 녹아들었어요.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막걸리를 나눠 마셨죠. 이렇게 다 같이 뭔가를 하니까 좋네요. 한 러시아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엔 이랬는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동했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고려인 문화센터에서 열린 김장 행사에는 우즈벡인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김치가 우리 전통 음식이랑 비슷해요. 한 우즈벡 청년이 말했습니다. 발효시키고 채소를 저장하고 문화가 통하는 것 같아요. 타슈켄트에서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95세의 김안나 할머니. 강제이주 1세대 생존자였죠. 1937년 10월 28일.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벽에 소련군이 와서 2시간 안에 준비하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당시 8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챙길지 몰라 허둥대셨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챙긴 게 김치 항아리였어요. 이거라도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6,000km를 화물칸에서 보낸 한 달. 할머니의 증언은 생생했습니다. 화물칸에 40명이 갇혀 있었어요.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챙긴 김치를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버텼어요. 할머니는 낡은 숟가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그때 쓰던 숟가락이에요. 김치 국물을 떠먹던. 이걸로 한 숟가락씩 나눠 먹으면서 곧 돌아갈 거다. 조금만 참자 했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벌판에 버려진 그들은 땅굴을 파고 살아야 했죠. 첫 겨울이 지옥이었어요. 영하 40도에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캐 먹었죠. 그래도 김치는 담갔어요.
억지로라도. 왜 그렇게 김치를 고집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김치를 먹으면 고향 생각이 났고,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마을 공동묘지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춥고 배고파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김치 항아리는 지켰어요. 묘비에는 한글과 키릴 문자가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묘예요. 할머니가 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잊지 마라가 유언이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팀원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이고 정체성이고 희망이었다는 걸 실감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고려인들에게 김치는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돌아갈 곳이 아닐까. 물리적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지만 김치를 통해 매일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가 마지막 취재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러시아 방송 이후로 김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려인회관 관장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숨기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해요. 중앙아시아 취재를 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동의 김영순 할머니가 러시아 방문을 수락했어. 편성국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고려인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자.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로 헤어진 한민족이 87년 만에 다시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공항에서의 만남을 위해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할머니 3분을 초청했습니다. 김안나 할머니, 강타마라 할머니, 그리고 박마리아 할머니. 작년 11월 15일 오후 3시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할머니들 곧 나오실 거예요. 제가 고려인 할머니들께 말씀드렸습니다. 3분 모두 손에 꽃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눈시울이 벌써 붉어져 있었죠. 드디어 게이트가 열리고 김영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 김안나 할머니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진짜 고향에서 오셨구나. 두 할머니가 포옹하는 순간 공항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영순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네 분의 할머니가 함께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취재진도, 공항 직원들도 다 울었어요. 87년이에요. 87년 만에 고향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강타마라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들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했죠. 다음 날 모스크바 한국문화원에서 특별한 김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남북이 함께 김장을 합니다. 제가 소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헤어졌던 한민족이 다시 만나 김장을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김영순 할머니가 한국식 정통 김장을, 다른 쪽에서는 고려인 할머니들이 중앙아시아식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어머, 양배추로도 김치를 담그네요. 김영순 할머니가 신기해했습니다. 배추가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맛은 비슷해요. 김안나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두 가지 김장법이 서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가 고춧가루 쓰는 법을 가르치고 고려인 할머니들은 비트로 색을 내는 법을 보여줬죠. 결국 마음은 같네요. 김영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성껏 담가서 나눠 먹는 마음. 행사장에는 러시아 시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모두들 할머니들 주위에 모여 김장을 배웠죠. 김장이 한창일 때 박마리아 할머니가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남긴 김치 레시피예요. 1937년부터 적기 시작하신 거죠. 공책에는 키릴 문자로 적힌 한국 음식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김치, 깍두기, 동치미. 어머니가 글을 모르셔서 음대로 적으셨어요. 그래도 잊으면 안 된다고. 김영순 할머니가 공책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진짜 보물이네요. 어떤 박물관 유물보다도 귀한. 그때 한 러시아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배워도 될까요? 제 손자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물론이죠. 네 분의 할머니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순식간에 작은 김장 교실이 됐어요.
할머니들이 선생님이 되어 러시아 사람들을 가르쳤죠. 자, 배추는 이렇게 잡고. 아니,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고춧가루는 이 정도. 어머, 너무 많이 넣었네. 매워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손짓발짓으로 충분히 소통했죠. 점심시간, 특별한 메뉴가 준비됐습니다. 한국식 보쌈과 러시아식 펠메니, 그리고 갓 담근 김치. 이게 화합이죠.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어요.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들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포기했다면 아마 러시아에 완전히 동화됐을 거예요. 강타마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치 덕분에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죠. 한국에서도 요즘은 김치를 사 먹는 집이 많아요. 김영순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에는 꼭 담가요. 그게 우리 정서니까. 오후에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문화부 차관이 직접 참석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보니 문화의 힘을 실감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고려인 문화 보존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매년 11월을 김장 문화의 달로 지정합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김장 축제를 열고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순간 행사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고려인 할머니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죠. 87년 만이야. 87년 만에 인정받는 거야. 김장이 끝날 무렵 네 분의 할머니가 함께 담근 특별한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이 김치는 화합 김치예요. 김영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 방식과 고려인 방식을 합친 거죠. 맛보세요. 할머니들이 참가자들에게 김치를 나눠줬습니다. 특별한 맛이네요. 역사가 담긴 맛이에요. 김장 행사가 대성공을 거둔 후 뜻밖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예카테리나 씨가 한러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가 큽니다. 직접 한국을 경험해 보세요. 2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목적지는 당연히 안동이었죠. 어서 오세요. 김영순 할머니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예요. 러시아 PD님 온다고. 마을 전체가 환영 현수막으로 가득했습니다. 러시아 친구를 환영합니다. 김장으로 하나 된 우리.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마을이 러시아에서 유명해졌다면서요? 다들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대요. 종택에 들어서니 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안동 찜달, 헛제사밥, 간고등어. 이게 다 우리 동네 음식이에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혼자 차린 게 아니라 이웃들이 하나씩 가져온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리 문화를 알아봐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데요. 식사를 하며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러시아 방송 덕분에 우리도 김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는데 자랑스러운 문화였구나 싶어요. 다음 날은 김장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해보는 거였죠. 자, 이렇게 배추를 잡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엔 어설펐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도와주셨죠. 잘하네. 한국 사람 다 됐어. 함께 일하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이게 품앗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하면 힘든 일도 함께 하면 즐거워요. 서울로 올라가서는 광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TV로 봤던 것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상인들이 알아봤습니다. 방송 봤어요. 덕분에 러시아 관광객이 늘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러시아어가 들렸죠. 김치 주세요. 순대도요. 상인들은 러시아 손님들에게 더 친절했습니다. 이거 서비스. 맛있게 드세요. 저도 이것저것 맛봤습니다. 떡볶이, 김밥, 빈대떡. 돈 안 받아요. 한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러시아에 우리 시장 알려줬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내야죠. 에이, 정이 있어야지. 정이. 결국 공짜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서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파트 문화였습니다. 한국문화원 직원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초대했거든요. 마침 오늘 이웃 모임이 있어요. 같이 가시죠. 아파트 커뮤니티룸에 주민 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음식을 하나씩 가져왔더군요. 이게 한국의 아파트 문화예요. 한 주민이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러시아 방송 보고 다시 시작했어요. 러시아 방송이요? 네. 김장하는 거 보고 우리도 뭔가 해보자고. 처음엔 김장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매월 만나요. 이웃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 교육 정보도 공유하고 동네 소식도 전하고 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이웃이 됐어요. 저는 부러웠습니다. 러시아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죠.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어요. 그런데 막상 모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날은 한국 전통 제례를 체험했습니다. 종로의 한 문화센터에서 시연하는 제사였죠.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제사상 차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홍동백서, 조유리 씨. 복잡했지만 그 정성이 느껴졌어요. 러시아도 부활절에 묘지에 가시죠? 강사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정성스럽진 않아요. 형식은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차례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모든 음식을 참석자들이 나눠 먹었죠. 이게 음복이에요. 조상님과 함께 먹는다는 의미죠. 마지막 날,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 러시아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차를 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러시아 방송 봤어요. 우리 김치가 그렇게 유명해졌다니 신기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감동했어요. 그게 다 정 때문이에요. 김치에 정이 들어가니까 러시아 분들이 그 정을 느낀 거죠. 할머니는 약과를 더 주셨습니다. 러시아 가실 때 가져가세요. 김치는 못 가져가도 이건 되잖아요. 공항으로 가는 길, 가방에는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고추장, 된장, 김, 과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 가득한 정. 비행기에서 2주간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인의 정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나누고 베푸는 것, 함께하는 것. 한국에서 돌아온 지 3년. 러시아는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되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블라디보스토크로 출장을 갔습니다. 3년 전 그 방송국. 모든 게 시작된 곳이죠. 예카테리나, 옛 동료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우리 방송국이 이제 김장 방송국으로 유명해졌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방송국 앞에는 한러 문화교류의 시작점이라는 기념 동판이 있었어요. 매년 김장철이면 여기서 축제를 열어요. 부국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3,000명이 참가했어요. 도시도 변했습니다. 중앙시장에는 정의 거리가 생겼어요. 상인들이 덤을 주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전통시장 구역이었죠. 장사가 더 잘 돼요. 한 상인이 웃었습니다. 정이 있으니까 단골이 늘었어요. 아파트 단지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더니 1층에 주민 사랑방이 생겼더군요. 예카테리나 씨 덕분이에요. 이웃 할머니가 알아봤습니다. 그 방송 이후로 서로 인사하기 시작했거든요. 모스크바로 돌아와서도 변화는 계속 확인됐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가 인상적이었어요. 최근 3년간 이웃 간 교류가 크게 증가했고 우울증은 감소했으며 사회적 신뢰도는 상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거리가 밝아졌어요. 웃음소리가 늘었고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방송국도 변했습니다. 한국인의 정 시리즈는 시즌 5까지 제작됐고 이제는 세계인의 정 시리즈로 확대됐어요. 다음은 어느 나라예요? 편성국장이 물었습니다. 이번엔 멕시코예요. 가족 문화가 강한 나라죠. 러시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꾸준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이 10배 늘었고 한국 식당은 100개가 넘었죠. 김치찌개 주세요. 러시아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주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러시아식 김치의 발전이었어요. 이제는 보르시 김치, 펠메니 김치 같은 퓨전 김치도 등장했죠. 문화는 섞이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한 요리사가 말했습니다. 고려인 사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죠.
우리가 문화의 다리 역할을 했어요. 김안나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87년 만에 인정받은 거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체계화됐습니다. 김장 문화의 다른 국가 행사가 됐고 고려인 문화는 보호 대상이 됐죠.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한 마을 이야기였어요. 폐촌 위기였는데 살아났대요. 김장 마을로 유명해져서 젊은이들이 돌아왔다고. 저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그 해 5월 9일 새벽 혼자 앉아있던 송출실. 8분의 실수. 운명이었을까요? 안동 할머니가 영상통화로 물으셨습니다. 우연이었죠. 하지만 필연이 됐네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연은 필연이 됐고 실수는 기적이 됐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특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고려인 할머니들이 만든 김치 항아리, 안동 할머니의 손편지, 러시아 시청자들이 보낸 감사 카드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한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러시아 할머니와 한국 할머니가 함께 김치를 담그는 그림. 아래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이라고 쓰여 있죠. 엄마가 정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림을 보낸 아이 엄마가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나눠주는 김치 맛이라고 했더니 알겠대요. 아이들이 아는 정. 그게 진짜 변화겠죠. 오늘도 러시아 곳곳에서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의 한 아파트. 이웃들이 모여 김장을 합니다. 올해는 더 맛있게 담가야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장. 상인이 손님에게 덤을 얹어줍니다. 정이 있어야죠. 모스크바의 한 가정. 할머니를 기리며 특별한 저녁을 준비합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보르시예요. 작은 변화들. 하지만 이게 모여 큰 물결이 됐습니다. KBS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치가 만든 기적, 러시아 편. 예카테리나 씨가 주인공이에요. PD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실수했을 뿐인데요. 그 실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촬영하면서 많은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3년 전 방송국 로비에서 울던 할머니, 이제는 김장 강사가 되셨더군요. 예카테리나 씨 덕분에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러시아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정을 알게 됐어요. 이웃이 생겼어요. 함께하는 게 행복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5년 전에 저는 외로운 도시 여자였습니다. 가족도 멀고 친구도 없고 일만 하며 살았죠. 지금은 다릅니다. 러시아 전역에, 중앙아시아에 한국의 가족이 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들. 며칠 전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웃들과 김치전이나 부쳐 먹을까? 그룹 채팅에 메시지를 보냈더니 순식간에 답이 왔습니다. 좋아요. 막걸리는 제가, 파전도 부칠게요. 1시간 후, 제 작은 아파트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치전 냄새, 막걸리 잔 부딪히는 소리, 이웃들의 웃음. 정이 이런 거구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하는 것, 나누는 것,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 8분의 실수가 가르쳐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의 이름은 정이라는 것. 내일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웃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김치 담갔는데 좀 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 시작되겠죠. 지금까지 블라디보스토크의 예카테리나 씨가 들려준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8분의 실수가 만든 5년의 기적.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 영상이 러시아 전역을 따뜻하게 바꾼 감동의 여정이었습니다. 김장하는 할머니의 정성, 87년 만에 다시 만난 고려인들의 눈물, 그리고 국경을 넘어 퍼져나간 정의 물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나 큰 돈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과 정성이라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도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치 한 포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꼭 공유해주세요. 한국인의 정이 만든 이 아름다운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